자, 요번 여름방학 특강에 첫 번째로 넣은 것은 수동태 부분이에요. 수동태는 어법 유형 문제로도 늘 항상 양국에서 출제가 되지만 수능에서 지금 수능 모의고사 볼 때 너희들 대다수의 문장들은 80% 70%에 가까운 문장들이 능동태를 갖다가 수동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수동태는 별게 아니야. 수동태 능동태 개념은 빠르게 나갈 건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연습을 할 거냐? 한국어라든가 아시아어들은 수동태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능동태로 해석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을 보면 빠르게 능동태로 전환해서 해석을 바꾸는 요 연습을 하는 것이 이번 1교시 그 특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능동태와 수동태가 뭔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능동 그리고 수동이에요. 능동과 수동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죠. 능동은 주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수동은 목적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되는 거고 받는 거야.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수동태도 역시 주어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으로 보면 능동과 수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은 뭐다? 요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와 PP 형태, 요것을 보고선 수동태로 가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자,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내가 문장의 형식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에 끝났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형식 5형식은 제외했다고 친다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이 동시에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목적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친다면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요놈 목적어라는 것이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능동, 수동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문장 형식 본다면 3형식, 4형식, 그리고 5형식 요 세 가지의 형식으로만 우리가 수동태 얘기를 논할 수 있다. 그러면 3형식의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 4형식의 형태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어. 그럼 우리는 이 수동태 연습을 할 때 요 3형식과 4형식, 5형식의 수동태가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거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한 방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갈 것인가 요것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빨리 들어. 자, 먼저 3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할 때는.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얘기했으면 나가 주어, 먹는다가 동사, 사과를 목적어 3형식은 을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 목적어죠. 사과를 먹는 겁니다. 그럼 나의 입장에 두 개의 개체에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는 행위를 하는 쪽이에요. 그죠? 사과의 입장에서는 먹는다는 행위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개념은 바로 여기서 한국어로 먼저 보는 거죠. 나는 먹는 거고 사과는 먹히는 거야. 그러면 문장을 쓰면 나는 먹는다 사과를. 자,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이 필요하겠죠? 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 그리고 동사.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힌다, 먹는 행동을 당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수동의 개념은 주어는 당연히 존재하고 동사만을 바꾸는 것이니 얘도 주어는 있어야 돼. 그래서 사과가 주어 자리로 나가겠죠. on apple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가 비동사 PP를 취해야 되니까 현재와 PP 형태.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수동태 형태는 이미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요 다음 파트가 바로 분사와 분사 구문인데 분사라는 것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있잖아. 3단 변형을 틈틈이 익혀줘서 너희들 3단 변형 내가 불규칙 준 거 있잖아. 그 한 장 있는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ed 형태를 띠니까 반드시 익혀줘야 되겠죠? is eaten. 그리고 요렇게 by 플러스 목적격인 by me. 자, 요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걸 배우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문장을 이제 요걸 받았을 때 두 가지의 개념을 빠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 독해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체와 무생물. 생물과 무생물로 주어가 시작되는 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수동태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야. 문장 시작할 때 누가라는 것을 생물과 무생물로 잡아줘야 너희들이 분사할 때도 쉽습니다. 왜? 생물이 대부분 다 능동일 거고 생물은 당연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생물의 개념에서는 대부분 99%는 당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무생물이 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능동수동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주어에 나오는 것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잡아줄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수동태 형태의 요렇게 형태를 봤을 때 by가 있는 요 부분, 요거와 BPP를 보고 우리가 수동태를 봤으니 해석을 할 때는 뒤에서 요거부터 역으로 다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사과는 나에 의해서 먹힌다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수동태를 익숙하게 했으면 이 수동태의 원래 모습을 보아서 얘가 주어겠구나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수동태가 돼 있으면 우리는 수동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능동태로 간다. by가 이거 한다. 주어를 이렇게 가진다는 거야. 거꾸로 간다. 요 해석을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다 사과를 요걸 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등쯤 되면 by가 없는 문장들도 나오겠죠. 자, by가 없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by가 없어지는 경우는 딱 두 종류죠. 1번 너무나 당연해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당연한 대상.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들어가는 people이라든가 us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너라든가 나라든가 누구든지 딱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한국어는 코리아는 is spoken, 이야기됩니다. in Korea, 한국에서. 여기 by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누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쓰이겠지. 이럴 때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by가 없을 때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주어는 된다. 이때는 반드시 수동태로 해석해야 됩니다. by가 없으면 우리는 이거 뒤로다가 돌릴 수가 없잖아. 이럴 때는 그냥 주어가 동사 된다를 빨리 해주면 됩니다. by가 없을 때는. 자, 반면에 또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할 때와 또 너무나 반대 개념인데, 너무나 막연할 때,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당연히 by가 없습니다. 자, the window, 창문이 is broken, 창문이 깨져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끝난다 쳐보자. 그러면 by가 없죠. 누가 깼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냥 이때도 마찬가지, by가 없으니까 창문은 깨진다, 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 때 능동태, 수동태 이 공식,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다 익히고 있으니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 by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서, by가 있으면 by가 1번에서 동사가 한다, 3번을 주어를 이렇게 가는 거, 요걸 빠르게 가는 연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동사의 적절한 형태를 봅시다. 요거 바로 연습 문제로 보세요. The computer is 나왔고 fix가 수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computer is fix의 PP형은 fixed가 되겠죠. fixed by me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는 by가 있잖아요. 내가 고친다 컴퓨터를. 그죠? 내가 컴퓨터를 고친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장은 I fix the computer 하면 되겠죠. 자, 준비형 2번 능동태로 바꿔봅시다. 능동태로. 두 번째 문장. 우리 이거 수동태 형태는 PP형을 집어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서의 값은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건 이 수동태를 보고 능동태로 본 다음에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librarian. 그렇죠. 이거지. 능동, 수동 갈 때 너희가 시제 연습하면 쓸 때 뭘 해야 된다? 3인칭 단수 주어로 바뀌었으니 이때 동사에는 누가 붙어야 됩니까? 당연히 arrange에 s가 붙어야 되겠죠. arranges the books. 해석하면 arrange가 정리하다, 정렬하다. 이거 arrange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돈하다, 정리하다 라는 뜻이죠. librarian은 뭐예요? 당연히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 사서야. librarian, 사서는 정리한다, 책들을 정리한다. 이렇게 능동으로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자, 민채 3번. English is spoken all around the world 돼 있지, 그죠? 자, 이걸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영어는 전 세계에서 쓰인다, 사용된다, 말된다 라는 얘기잖아. 여기 왜 이렇게 한다? 얘는 by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윤서야 4번 볼게요. The picture was painted by John. 그러면 이거는 해석 순서에 맞춰서 능동태로 바꾸면 John. 역으로 가는 거죠. John 나오고 나서 was painted였으니까 시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시제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니까 painted. painted.
the picture. 그럼 해석은 이 능동태로 하면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럼 답은 뭐예요? 해석은 존이 그 그림을 칠했다. 근데 paint the picture 하면 그림을 그렸다. paint 하면 이제 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렸다. 자, 5번은 loved가 되겠고. 그러면 승민아, 이거 I am loved by everyone.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능동태를 빠르게 바꿔보면 everyone love me 하면 뭘 빼먹었어?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쓸 때 주관식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 love 주어가 누구야? everyone이지. every는 뒤에 무조건 단수가 나오니까 one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단수 주어야. 빼먹은 건 뭐야 그러면? s 빼먹은 거죠. everyone loves me. 해석은? 그래, 이건 모두가 날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by가 나오는 주관식 수동태 문장은 by부터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6번은 당연히 엄마가 방을 청소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the mother, my mother 동사가 뭐야 현빈아? cleans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항이니까 연습 한 번씩만 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써보면 됩니다.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전구는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현서야 이거 한번 써볼까? 전구는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라이트 벌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라이트 벌브라는 단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전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더를 쓰면 되죠. 더를 쓰면 뭐가 되느냐? 라이트 벌브. 이런 단어 쓸 때 우리가 문장 쓸 때 주관식 문장 영작할 때 너희들이 잡아야 되는 거 아까 있잖아. 주어를 너희가 정할 거란 말이야. 단수로 잡는지 복수로 잡는지 봐보세요. 더 라이트 벌브 하면 이건 단수야 복수야? S가 없잖아,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전구를 이렇게 해도 전구입니다. light bulbs. 전구.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이때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란 말이야. 너희가 어떤 걸로 영작을 시작하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쓰는 거니까 잊지 마. 그럼 이걸로 간다 친다면 the light bulb was 자, 발명이죠.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발명. I로 시작한 단어는 뭐예요? invent라는 단어 쓰는 겁니다. was invented by this. light bulbs 했으면 was가 아니라 뭘 쓰면 된다? were를 쓰면 되겠다. 자, 우리가 수동태를 갖다가 선생님 고2인데 이 수동태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라 이 개념을 하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내가 주어를 누구로 잡을지 해석을 뭐부터 할지 그리고 주어를 영작할 때 단수로 쓸지 복수로 쓸지를 너희가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영작 답안 보면 문장 쓸 때 처음부터 흔들리는 애들이 많아요. 너희가 쓸 때 내가 어떤 단어를 주어로 넣었는지를 니들이 쓰고 있잖아. 단복수 잘 봐주고 동사는 뭐다? 시제와 단복수 이걸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이게 영작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여름방학 통해서 이 4번의 짧고 강렬한 수업 통해서 2학기 우리 중간고사 때 서술형 2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고 너희가 뭘 가지고 쓰는지 정확히 알고 쓰자는 얘기예요. 자, 넘길게요. 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능동태, 수동태 전환 이것과 수동태의 시제 요게 우리가 다 한꺼번에 얘기한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 주어와 동사에 맞춰서 우리가 단복수 쓰고 바꾸는 것까지가 설명을 한 번에 한 겁니다. 왜? 요거는 책에는 넣어놨지만 짧게 우리가 쪼개서 수업할 필요는 없어서 한 번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3번부터 한번 볼까요? The truck hit her. 자, 요거 수동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성아 3번 The truck hit her. 요거를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트럭이 쳤다. 그녀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내가 왜 3번 시켰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hit, set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은 특징이 뭐예요? cast 이런 단어들은 3단 변형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ed나 뭐 변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AAA형이죠. 그럼 너희들이 이거 딱 봤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hit에 S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는 거다. 이런 단어들은. 트럭이 치는 거냐 트럭이 쳤냐 무슨 시제라는 얘기입니까? 과거 시제라는 얘기야. 이게 현재라면 hit에 뭐 붙어 있을 테니까? S 붙었을 테니까. 자, 그럼 수동태로 우리는 과거를 밝혀냈으니까 수동태로 바꿔보자. 뭐라고? 허가 주어로 하니까 수동태로 she로 가야 되겠죠. she was 과거니까 she was hit by the truck.
자,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성호야,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She was hit by the truck.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쉽게 나오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by 있는 문장이지. 그러면 그녀가 차에 치였다라고 해석이 아니라 트럭이 그녀를 쳤다라고 자꾸 연습을 해주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점점 긴 문장 나올 때 너희들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자꾸 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빠르고 정확해진다냐. 지금이야 당연히 그녀는 치였어 트럭에. 우리 이런 말 쓰죠. 근데 연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주라는 얘기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를 연습을 해서 장착을 해야 나중에 점점 더 긴 문장의 수동태 나왔을 때 아, 우리는 뭐뭐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했구나. 요걸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이게 개념이에요. 수동태, 능동태 개념만 1교시하고 2교시 때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 들어가니까 시험과 관련된 거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전에도 한번 수업 시간에 겨울 때 썼는데 이거 너희들은 고2이기 때문에 단순히 목적어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나올 때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한 수동태를 한 문장으로 쓸 거냐 두 문장으로 쓸 거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주관식 시험 포인트니까 요건 가볍게 볼게요. 수동태의 주의사항을 보면 모든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다. 자, 요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어법 문제로 나오게 되면 토익 시험에서 정말 단골처럼 나왔던 문제가 뭐냐? She was disappeared. 자, 문장을 아무게 나오다가 짤막하게 요것만 뺀 겁니다, 선생님이. 물론 이게 짧게 나오면 눈에 보여요. 근데 she was disappeared. 자, 이런 문장이 중간에 나왔어. 어법 문장 전체적인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르는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 골라내는 게 이런 부분이야. 왜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니까? 그녀는 사라지게 되었다. 사라졌다.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by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BPP니까, 그죠? 근데 여기 사용된 동사가 뭐야? disappear라는 얘기야. 우리는 수동태 문장 볼 때 생명체인지 아닌지를 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얘가 생명체라면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를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럼 disappear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하는 것과 당하는 것. 근데 disappear의 뜻은 뭐니까?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appear, disappear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이거를 한자로 자동사라고 해요. 혼자서 해결하는 동사.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들은 뭐다?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형태를 수동태로 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 개념이 빠르게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누가 하느냐를 갖다가 빠르게 체크하는 거고 수동태에서 이 연습이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문제 중에 ing, pp 문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고를 때 정말 빠르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왜? 목적어의 유무로만 골라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어차피 이거 떼어내고 동사 원형이 쓰였을 거 아니야. ing든 pp든. 그럼 우리는 이 동사 원형 가지고 하는 거야 되는 거야를 보는 겁니다. 하는 거면 목적어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되는 거면 목적어가 없겠죠. 요 유무가 사실은 수동태에서 골라지는 것이다. 분사라는 파트는 사실 수동태가 완성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사는 어렵지 않고 이제 분사 구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동태가 불가한 타동사도 존재한다. 자, 요게 이제 별표인데, 요 부분.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건드리지 않아요. 왜? 수동태 가지고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 안 만드는 동사들은 토익 영역입니다. 고급 영어예요. 근데 알아는 더 돼야 됩니다. 뭐냐면 have, escape, resemble, become, meet 이런 애들은 뒤에 뭐뭐를 이라는 것처럼 한다는 뜻이 있는데 굳이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resemble하고 meet란 단어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게 토익 시험에서 얘는 주어가 목적어를 담는다. 주어가 목적어를 만난다. 이런 뜻이 쓰였다면 얘를 바꿔도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by부터 해석해도 똑같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쓴다. 근데 이걸 내가 왜 안 하냐면 고등학교에 만들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안 쓸 뿐이지. 왜냐면 니네 있잖아. Each obstacle must be met with courage and determination.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 있죠. 모든 각각의 장애물들은 마주쳐져야 한다. 거기 meet 나왔는데 meet
must be met 수동태를 쓰잖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by me가 생략됐으니 너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나는 마주쳐야 해. 이 수동태 연습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각각의 장애물은 마주쳐져야 한다. 너무 어색하잖아. 나는 만나야 한다. 각각의 장애물을. 이렇게 수동태를 능동태로 쓰게 된다는 얘기야. 뭘 가지고? 용기와 결단력 가지고.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must be met이 사용됐단 말이야. 교과서에. 안 쓰는데 왜냐면 비효율적으로 안 쓸 뿐이지 이걸 가지고 쓰지 마. 이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 고등학교 때 여기 지금 이게 안 된다라고 돼 있어서 토익 가면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해버리면 교과서랑 상충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트에 안 나오니까 표시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 이런 건 굳이 안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수동태에서 문장에서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알 수 없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거죠.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거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애 나오면 by를 안 쓰기도 합니다 라고 한 거죠. 자, 그걸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1번, 2번부터 3, 4, 5, 6, 7, 8 있죠. 자, 요거 그러면 이거 바르게 볼게요.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He escaped the prison.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을까요? 그는 감옥을 탈출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옥을 탈출했으면 감옥은 탈출되어졌다. 그에 의해서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쓴다는 겁니다. 굳이 형식은 가능합니다. 근데 안 쓰는 거야.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고. 2번 그녀는 나를 비웃었다. She laughed at me. 이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나는 비웃음을 당했다 만들려면 그녀에 의해서. 답은 I was laughed at. laugh at은 두 단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수동태 갈 때 I was laughed at. 그래서 수동태 문장하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오죠. I was laughed at 하고 나서 at 다음에 다시 by가 나오는 거니까. by her. 자, 두 번째 문장은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I go to church every day. 현서야, 세 번째 문장은 수동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고란 단어가 무슨 뜻이니까? 가다란 뜻이니까. 목적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우리 문장 형식을 건너뛰긴 했지만 전치사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어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건 가로를 치는 겁니다. 문장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성분이 아닙니다. 그럼 3번은 목적 없어서 불가. 4번 My homeroom teacher teaches science.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르친다. 과학을. 완벽한 3명식이죠. 자, 5번 The store closes at 10 p.m.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동사에다 밑줄 치면 나오죠.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lose라는 단어도 잘 봐야 돼요. close가 닫다란 뜻이거든. 닫다. 열다 닫다가 있는데 열다 닫다는 목적어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가게가 연다, 가게가 닫힌다 이렇게 하면 목적어 안 씁니다. 근데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열다, 무엇을 닫는다 이때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목적어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는 목적어가 안 나왔죠. 근데 만약에 he closes the store, 그가 가게를 닫는다 10시에 이 경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게는 그에 의해서 닫힌다. 그죠? 자, 6번 My sister sleeps 9 hours a day. 나의 여동생이 9시간을 잡니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슬립의 목적어처럼 보이지. 9시간을 잔다. 근데 이건 목적어가 아니죠. 그냥 시간의 개념이에요. 부사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I saw a movie yesterday. 내가 어제 영화 한 편을 봤다. 무엇을 보았다. 해석이 나오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 movie was seen yesterday by me. 자, 중요한 거 선생님 이거 by를 고치는 건 알겠는데 문장 쓸 때 우리 요거 순서 어떻게 씁니까? 요 문장. 자, 성민아 요거 I saw a movie yesterday 요거 어떻게 바꿔요? 수동태로 바꾸면 A movie was seen by me yesterday. 자, 여기 마지막에 왜 이렇게 흐려졌을까? 자, 요거 영작의 마지막 글쓰기의 순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by 플러스 목적격의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바뀐 거기 때문에 문장의 마지막에 써주는 겁니다. by는. 그죠? 그런데 지금 쓴 거는 이 문장이 맞아요. by를 문장의 맨 마지막에 쓰는데 by보다 더 뒤에 나오는 건 뭐냐? 시간. 시간을 by 뒤에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movie was seen yesterday by me가 아니라 by me를 쓰고 yesterday. 시간이 맨 마지막으로 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요거 순서까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동태에서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까지 봐주면 돼요. She caught a dragonfly. dragonfly는 잠자리죠. 그녀가 잠자리 한 마리를 잡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dragonfly는 잡히는 거죠. 가능합니다. A dragonfly was caught by her. 가능합니다. 자, 요거 2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체크만 한번 해주면 되겠고요. 자,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이렇게 나와 있죠.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영작을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주어 나오고 비동사와 PP 이렇게 나왔으니까 간단하죠.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부정문은 비동사의 법칙을 따르면 돼요. 부정문을 할 거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not 있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 그리고 비동사가 의문문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be 플러스 주어 그 다음 pp 요렇게 나오고 의문문은 마지막에 물음표. 요거는 그냥 우리 중학과정이니까 넘길게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 요거 안 풀고 넘긴 것들 있죠. 요거를 숙제로 줘서 너네 이거 특강 올 때 있잖아. 특강 올 때 10분 정도 일찍 옵니다. 그러면 와서 바로 채점을 해서 돌려줄 거야. 알겠어? 문장 만든 거요. 아. yesterday 저거를 앞으로 옮기면 안 돼요. yesterday? 네. 그리고 콤마 찍어서 뭐? 심표? 아, 요 문장? 요 문장을 yesterday 요렇게 요거 가능하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있는 문장 자체가 yesterday가 문장의 맨 뒤에 있었잖아. 그 얘기는 너가 지금 이렇게 문장을 요거 나중에 우리 특수 부분에 나오는데 원래 얘는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지. 그리고 혼자서 툭 튀어나왔잖아. 영어에서 주어보다 먼저 어떤 거를 쓴다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냐면 어제를 강조하는 거야. 어제. 내가 어제 뭔지 알아? 어제? 난 어제 영화 봤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어제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영화를 한 편 봤어 어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럼 강조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순을 얘기한 거고 요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은 부사죠. 아무 때나 집어넣어도 돼요. 문장의 맨 앞에 떠야 되는데 주어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건 왜 쓰는 거다? 강조를 위한 거다. 이렇게 되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각 특강 끝나고 너희들 집에 가서 또는 다음날 요거에서 빈 문제들 해가지고 다음 시간 수업하기 전에 있잖아. 그때 제출을 하면 10분 동안 실장님이 채점을 쫙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습이 잘 됐는지 그거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걸로 복습해. 수업 듣고 나서. 자, 요거 비동사 법칙 따라서 부정문, 의문문. 요거 간단하죠? 요거는 넘기도록 할게요. 자, 관용적으로 쓰이는 수동태. 자, 요거 나오는데 요거 6번은 뒤에 나오는 수동태에 우리 맨 마지막에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5페이지란다. 7페이지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수동태가 사실은 이렇게 개념 외우고 나면 3형식, 4형식, 5형식의 수동태 만드는 법칙 한 다음에 뭐로 끝나는 거냐면 아예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걸 익혀주는 게 좋아. 너희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뭐가 있느냐? 뭐뭐에 만족하다 할 때 만족이 되는 거 satisfied 했으면 여기 전치사 어떤 전치사랑 같이 쓰이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be satisfied는 어떤 전치사? with 이런 거랑 같이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수거처럼 외우는 파트라 선생님이 이 파트는 여기에 정리를 해놨어요. 관용적 표현은 선생님 이 프린트를 줄 테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 수거 세트입니다. 요거를 정리해서 거기다 같이 꽂아 놓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수동태 요거 펜 다음에 요거 뒷페이지는 이따가
이따 어드밴스 하고 나서 영장 연습할 거고 여기는 뜻만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수동태의 관용 표현들은 대부분 감정동사와 연관된 것들이 많아요. 감정동사라는 건 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어떠하게 만들다, 어떤 감정 상태로 만들다 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be excited at 나왔지. 그럼 여기 사용된 단어가 뭐야? excite란 뜻이야. 지금 이 수동태 관용 표현에 쓰인 단어들이 이거를 하다가 아니라 이러한 감정 상태하게 만들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들여다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분사의 ing, pp 문제에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야. excite라는 단어는 exciting과 excited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각각 누구를 꾸며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 뜻만 알아야 돼.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excite는 흥분을 하는 게 아니야. 흥분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상을. 그러면 excite는 흥분하게 만드는 거니까 얘가 만드는 입장이라면 두 개의 대상을 봤을 때 내가 있고 나 있고 영화가 있다 해보자. 영화 누가 누구를 excite 시키느냐. 이 개념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도는 게 그게 분사의 문제일 뿐이야. 나와 영화 누가 누구를 흥분시키는 겁니까? 영화가 나를 흥분시키는 거야. 그죠? 이건 분사 시간에 다시 한번 가겠죠? 얘가 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능동이야. 그럼 얘는 영화를 꾸며줄 때는 ing를 꾸며준다는 얘기야. exciting하다. 영화는. 그럼 나는 뭐란 얘기야? 영화를 보고 이거 당하는 거죠. 감정동사. 흥분이 된 거죠. 그래서 excited. 자, 그럼 be excited at 얘는 s 쓰죠. 뭐뭐에 흥분하다, 기분이 좋아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만 잘 적어놓으면 돼. 먼저 적어놓고. 두 번째, be bored with.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형태들은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뭐뭐를 시키는 ing와 되는 pp. bored 하면 뭐야? bore. 지루하게 만들다. 그러면 얘는 be bored 는 뭐뭐의 지루함을 느끼다. 3번, be disappointed. disappointed는 with를 써도 되고 in을 써도 됩니다. disappointed는 실망시키다는 얘기니까 무엇에 실망하다. 네 번째, be interested in. interest는 흥미를 가지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be interested는 in을 쓰고요. 무엇에 흥미를 느끼다. 흥미를 가지다. 다섯 번째, be pleased with. please는 제발이라는 부사도 있지만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거기서 나와 있는 형용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pleasant, 즐거운, 기쁜. 이것도 여기 please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be pleased with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다. 무엇에 기쁨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뜻만 다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나중에 너희들 영작할 때 이 세트로 전치사가 튀어나올 수 있어야지만 영작할 때 좀 빠르고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be satisfied with. 얘는 satisfy가 뭐야? 만족하게 만들다니까 무엇에 만족감을 느끼다. surprise 같은 경우 surprise at, surprise by 두 가지 가능합니다. at은 그냥 어떤 상황에 놀라는 거고 by는 누군가가 놀래킨 거야. 그래서 누구 때문에 놀라다 라는 얘기거든요. 무엇에 놀라다, 누구 때문에 놀라다. surprise. 그럼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라는 감정동사죠. tired 나왔습니다. tire도 은근히 보면 지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tire는 지치게 만들다. 실증 나게 만들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tiring이 있고 tired가 있습니다. boring하고처럼 be tired of는 무엇에 실증을 느끼다. 무엇에 짜증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증나다. 9번 be worried about. worry는 about을 많이 쓰죠.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worry가. 그러니까 be worried about은 무엇에 걱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부터 9번에 쓰인 요 단어들은 공통점이 뭐다? ing, pp의 분사 문제 그대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감정동사입니다. 감정과 관련된 거는 ing, pp 분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10번부터 18번에 나오는 건 관용 표현이에요. 감정과 상관없이 잘 쓰이는 거. be based on. 자, 내가 왜 이거 쓰냐면 관용 표현이라는 얘기는 비동사를 그냥 빼잖아? 여기서는 다 비동사 빼면 분사 구문에 정말 이대로 잘 쓰이는 겁니다. based on. basing on이 없다는 얘기야.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하다. 무엇을 기초로 하다. 그래서 based on 어쩌고저쩌고는 있지만 ing가 없어요.
아까 1번부터 9번까지는 ing와 pp를 둘 다 쓴다 그랬잖아. 분사해서 그대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키는 거야 되는 거야가 있는데 여기는 ing가 없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쓰일 때는. based on밖에 없어요. basing on이 없습니다. 11번도 마찬가지야. be covered with. 무엇으로 덮이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무엇으로 덮여 있어서 그러면 covered with가 있는 거지 covering with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cover 자체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with가 붙었으니까. 12번 무엇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드레스란 단어도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dressed in은 있지만 dressing in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입고서 그런 거죠. 무엇을 입다. be filled with 얘도 무엇으로 가득 차다. 이거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fill이. 그러니까 be filled with는 무엇으로 가득 차다. 같은 말로는 be full of가 있죠. 얘는 수동태가 아니죠. 그냥 형용사 형태입니다. 비동사와 full이에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be full of. 자, 14번과 15번은 be known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와서 쓴 겁니다. 얘는 전치사가 네 가지가 다 쓰여요. 교과서에서도. know가 알다니까 be known 하면 알려지다라는 뜻이 알려지다. 근데 전치사를 뭘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려요.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by.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be known as 하면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로서 알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는 가수로 알려져 있다. He is known as a singer. 이런 식으로 자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뭐로서 알려지다. for를 쓰게 되면 니들 이 for의 의미에 무엇을 위한이 아니라 for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유를 나타내는 때문에 라는 뜻이 있다는 전치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be known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원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뭐 때문에. 원인이고요. be known to와 by는 쉬워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하면 됩니다.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그 대상을 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He is well known to people.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by는 우리가 알고 있는 by예요.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알려지다. 그가 다시 말하면 얘가 얘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be known by 하면. 그래서 얘는 원인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얘가 얘를 안다가 아니라 얘에 의해서 알려지다. 그래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대상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 많이 봐둬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처음 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봐줘야 되고 마지막 be made of와 be made from이 있습니다. be made of와 be made from은 둘 다 뜻은 이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옛날에는 이게 고등학교 수능 범위에 이게 어법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미국 영어가 이거 구분하는 게 어려워서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구분을. 그냥 다 be made of로 통일시켜버렸어. 근데 영국 영어나 토익 시험에 나옵니다. be made of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다인데 of는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둘 다 말하는 of는 물리적 변화예요. 자, 무슨 얘기냐? 물리적인 변화라는 건 모양만 바뀌었을 뿐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추가되거나 합쳐진 것이 특별한 화학적 성분이 없다. 예를 들면 이글루를 생각해 볼게요. 이글루는 얼음으로 만들어진다. 이 얼음은 물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 있죠.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다. 원재료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 원재료의 성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of로 쓰는 게 of를 쓰는 게 물리적 변화예요. 그럼 from은 뭐냐? 자, 요거를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옥스퍼드에서는 얘는 물리적 변화, 얘는 화학적 변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from으로 만들 때는 얘가 메인이긴 하지만 from 알파라는 걸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from을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치즈를 만들 때 그냥 우유만 가지고서 계속 저어서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of를 쓰겠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재료를 넣어서 모양을 바꾼다. 두부를 만들 때 콩을 가지고 했을 때 뭔가를 더 추가를 한다.
성분을. 그럼 다 from을 쓴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것을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너희들 구분 안 해도 됩니다. be made of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어요. from 잘 안 씁니다. 근데 써여도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토익 시험에서만 나온다. 자, 마지막 18번. be supposed to. 자, 요거는 수동태 파트에 들어갈 건 아닌데 왜 넣냐면 be supposed to에 니들 suppose를 뜻이 뭐야 이게? 가정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be supposed 하면 가정된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넣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be supposed 다음에 요런 식의 요런 애들이 꽤 많이 있어. to까지 같이 있는 애들. 하나의 수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야? 이거 be going to의 고등 버전이에요. be supposed to는 be going to의 고등 버전이다. 그래서 이 be supposed to랑 be subjected to 이런 식으로 수동태의 모습을 띄고서 너희를 유도하는데 알고 보면 투부정사의 수거 세트 나온 게 돼 있습니다. 뭐뭐에 종속되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독해할 때마다 선생님이 찝어줄 테니까 그때그때 하나씩 추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4페이지 문제를 한번 하나씩만 풀어볼게요. 자, 한 명씩 해보자. 준명이 1번. 이 박스들은 그녀에 의해서 옮겨졌니? 자, 쓸 시간 잠깐 줘볼게요. 니들 이런 거 내가 왜 하냐면 니네 영작을 할 때 의문문이지 지금 이거 의문문이면 영작을 할 때 의문문 형태로 바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일단 평서문으로 바꾸세요. 이 박스들은 그녀에 의해서 옮겨졌니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그녀가 이 박스들을 옮겼니? 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녀가 이 박스들을 옮겼다. 이거부터 쓰면 되잖아. 자, 저 1번 문제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시작돼야 되는 문장은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능동태로 가면 그녀가 이 상자들을 옮겼다. 아니면 이 상자들은 옮겨졌다. 그녀에 의해서. 이거를 먼저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만 손보면 되겠죠. 그죠? 이 문장을 썼으면 당연히 수동태로 요렇게 와야 되겠죠. 요게 2단계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부터 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 의문문이니까 마지막에 터치 하나만 더 해주면 됩니다. 누구만 앞으로 가면 돼요? 워만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답은 were these boxes moved by her 하고 물음표. 물음표 안 써주면 니네 문장보호 때문에 틀려요. 요거 됐니? 이렇게 쓰는 겁니다. 2번 어떻게 컴퓨터가 수리되었니? 자, 요거 해볼까요? 민채야 어떻게 컴퓨터가 수리되었니? How was the computer? 그렇죠. 좋아요. 이것도 뭐부터 하는 겁니까? The computer was fixed. 수리되었다. fix 대신에 repaired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문문 만들고 의문사 어떻게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죠? 요것들. 자, 3번하고 4번 부장문 이거 의문문 있으니까. 자, 4번 그 탁자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니? 자, 성호야 4번. 그 탁자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니? 요거. where 다음에 뭐라고? 다시 한번 where? 그렇죠. were가 되겠죠. were. the tables. 그렇죠. the tables made. 간단하죠. 요런 것들이 잡혀 있으면 나중에 니네 문장에서 반복수, 주어, 동사 순서 요 4번 됐고요. 자, G 볼게요. G. 여기 보면 1번 보세요. 그는 제인과 결혼했다. 요 별표 쳐놓고. 자, 요게 중요한데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marry. 얘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 with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를 바로 씁니다. 그죠? 주어랑 목적어를 바로 쓰는데
중요한 건 얘가 얘랑 결혼했으면 얘도 사실 얘랑 결혼한 거니까 사실 수동태로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원래는 잘 안 쓰는데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be married 한 다음에 누구누구와 결혼할 때 여기 할 때 전치사 없죠. 근데 이게 바뀌어서 수동태 하게 되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be married by가 아니라 be married to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치사. 누구누구와 결혼할 때. 그러면 그는 제인과 결혼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는 제인과 결혼했다. He. 그냥 능동태로 쓰면 답이죠. He married Jane. 그지? He married Jane인데 이거를 수동태로 써라라는 거죠. 현상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He married Jane은. 수동태로 가면. 그는 제인과 결혼했다를 수동태로 표현해서. 아니, 수동태로 표현. 그가 뭐뭐 했다니까. he로 해야지. 그가. He was married. 그 다음? by를 쓰는 게 아니라고. 거기 뭘 썼어? 그러지 않아.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쓰이는데 정말 married to를 쓴다고. 근데 이게 한 단어로 뭐란 얘기야? 똑같이 누구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다야. married와 be married to. 그래서 지금 요즘에 현대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데 간혹 고등영어 시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be married to는 그냥 결혼이다. 됐죠? 자, 그래서 1교시 때 요 4페이지까지가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문장 쓰는 방식을 연습을 했어요. 요 3형식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는 이제 이 수동태의 변형 형태, 목적어가 두 개일 때는 어떻게 쓸까? 그리고 5형식의 문장일 때 수동태는 어떻게 쓸까?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시험에서 수동태는 우리가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시험 포인트가 뭘까?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거. 여기 있는 문장. 너희가 실제 시험에서도 났던 거. 요거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수동태를 끝낼 겁니다. 이번 여름 특강에서 문장의 형식을 하지 않고 이건 당연히 1형식, 5형식은 우리가 예전에도 했지만 이거 건너뛰고 수동태부터 하는 이유는 여기에 문장의 형식도 들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누구를 주어로 잡는지 단수 복수 연습을 하고 시제 연습을 한 뒤에 그 다음 이게 뭘로 이어지니까 빠르게 하는 것과 되는 것의 개념이 되어주면 그 다음 파트인 분사가 아주 쉬워진다. 이번 여름방학 이후로 너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챕터 수동태,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복합관계사 그리고 비교급 강조 도치구문처럼 요 특강의 4개 파트는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하고 바라게 될 거예요. 요것들은 되게 간결하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시간이 1시 53분인데 10분만 쉬어서 4분에 시작할 테니까 2시 4분에 시작할 테니까 늦지 말고 준비한다.